오늘은 박순혁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룡의 한 해 다 이제 승천하시는 계좌가 이제 승천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박순혁 작가님 그 청룡의 해를 맞아서 더 뜻깊고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박순혁 작가님 오늘도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요즘 2차 전지 좀 업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업황 좋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이제는 전혀 나쁘지 않고요. 이제 다만 주가가 네. 떨어져 있고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안 좋은 소리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한 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아직 12월까지 통계가 나온 건 아닌데 대충 한 10월 정도까지 이제 통계 나온 걸 보면은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대략 한 30% 후반대, 40% 가까이 좀 성장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개별 그 국가별로 개별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유럽 정도는 이제 한 뭐 30%나 이제 30% 조금 못 미치게 정도 이제 성장을 했고 미국 시장이 이제 한 50% 넘어서 지금 좀 성장한 상태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어차피 우리가 못 들어가는 시장이고 이제 유럽은 지금 대략 한 6대 3.5대 0.5 정도입니다. 이제 네. 한국이 6이 들어가고 네. 중국이 3.5가 들어가고 이제 0.5가 이제 뭐 일본이나 기타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고 유럽이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이 이제 테슬라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 이제 일본 쪽일 거고 이제 우리가 뭐 6, 일본이 한 6, 우리가 한 4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상황이 확 바뀌거든요. 네. 내년에 이제 GM 포드 쪽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이 신차가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생산하고 있는 이제 포드 F150 같은 경우도 내년 생산 대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걸로 이제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이제 내년이 미국 시장 쪽으로 해서 이제 한국 배터리 내년에 올해죠. 24년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정말 성과를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좀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리비안이라고 네. 이게 그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 전기차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R1T라고 해서 이제 그 픽업 트럭, 네. 이제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R1T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거기 삼성 SDI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올해는 이 생산 대수를 이제 크게 늘리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어갖고 네. 이제 뭐 그런 것들 해서 아마 미국 쪽에서 크게 성장이 나타나고 이제 그 성장의 혜택을 이제 대한민국 이제 K 배터리가 받는 이제 한 해가 될 거 아닌가 이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25년부터 올해부터 그렇죠. 올해부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25년, 26년에 이제 그 큰 배터리 공장들이 이제 완공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계속 그 25년이 이제 25, 26년이 이제 퀀텀 점프의 한 해가 될 거다. 혹은 이제 K 배터리 빅뱅 폭발의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이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24년부터는 이제 대대적으로 좀 이제 그 나타나게 되지 않겠네. 24년부터 시작해서 25, 26이 이제 미국 시장 쪽으로 해서 배터리 K 배터리가 크게 성장하는 이제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 시장이 드디어 그 총 그 팔리는 자동차 중에서 이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0% 이제 육박하는 해가 됐습니다. 네. 보통 이제 유럽 케이스도 그렇고 이제 중국 케이스도 그렇고 그 10% 넘어가는 이제 시점에 큰 폭의 이제 성장세가 나타나요. 네. 그때 그 시점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 넘어가는 시점이 대략 한 2021년 정도였고요. 그 2021년 정도에 보면은 이제 중국 시장이 한 해에 전기차가 한 100% 이상 성장하는 이제 네. 그런 큰 폭 성장이 있었고 이제 유럽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24, 25 뭐 이런 형태로 해갖고 큰 기대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는 조금 더 인내하면서 싸게 싼 가격으로 매집하는 시간 그렇게 삼으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3년입니다. 네. 3년 이상 갖고 갈 생각이 아니시면 제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단기적인 등락 3개월, 6개월, 뭐 길어도 1년 이 정도 선은 사실은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수급이라든지 지금처럼 이제 공매도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작용을 하니까 네. 단기적인 등락에서는 이제 뭐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사실 움직여야 되는 거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길게 보면 3년이라는 이제 시간 텀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네. 그런 전형적인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3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3년 보고 샀는데 뭐 지금 뭐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공매도에 공격을 받고 이래갖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이럴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 자꾸 네. 짜증나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마음 수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꾸 짜증 내지 마시고요. 짜증 낸다고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요. 네. 아마 경험이 부족하시고 이제 그 경험에 따른 믿음이 부족하셔서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운기에 그런 이제 나를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이제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공매도 말씀을 해주셔서 예. 그 2차 전지 전반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공매도 상황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기사가 12월 7일 기사까지 나와 있고요. 최근 기사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12월 7일까지 나와 있는 기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달치입니다. 11월 3일 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1일까지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줄어든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난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줄어든 종목 쭉 보여드리면 이런 종목들이 줄었습니다. 많이. 주성 엔지니어링,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위메이드, 네페섬 쭉 해서 쭉 줄었는데 네. 이 주식들을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런 주식들이 주가가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증시가 상승하는데 공매도가 방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지금 자꾸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다.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렇게 그 데이터로 엄연히 나타나고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속이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에 비해서 이런 주식들은 지금 공매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BM, LG엔솔, 뭐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 다 2차 전지 주식들입니다. 2차 전지 주식들, 포스코 홀딩스까지. 이러니까 얘들이 주가가 올라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매도 때문에 이런 애들이 주가 지금 못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똑바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자꾸 문제 제기하고 똑바로 바로 잡아라. 지금 이 관련해갖고 공매도를 금지했으면 공매도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공매도했던 애들이 주식을 이제 갚아서 공매도 잔량이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12월 1일인데 예. 지금은 1월이면 조금 그 이후에도 좀 이 흐름은 크게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갖고 자꾸 문제 제기하니까 기자들이 기사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공매도 잔량, 차익 공매도 잔량 관련해서는 이제 HTS 같은 데서 이제 확인이 다 가능하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또 말씀드리면 12월 28일 날 공매도 금지 이후에 불법 공매도 늘어났다. 금감원 사실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늘어났잖아요. 이거 장군 늘어났잖아요. 뭐가 사실 아닌 게 개뿔이 아니냐고. 그 다음에 금감원에서 일부 단체 유튜버가 주장하는 증권사 불법 공매도 사실 아니야라고 하셨는데 공매도 관련해서 지금 MMLP가 공매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세를 움직이고 있다는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수동적으로 이 시장 조성자나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네. 그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티가 나잖아요. 그 티가 나서 그 티가 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꾸 왜 딴소리 하냐고. 그래서 여기서 들고 일어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련해 갖고 이게 11월 21일 날 금융위가 유동성 공급자 이제 관련해서 조사를 쭉 한 거고 이 기사에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일부 투자자들이 LP가 수동적으로 ETF 거래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수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러 호가를 낮게 공급하는 등의 능동적으로 수익을 내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수익을 내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기사가 조금 잘못된 거고 낮게 공급해서 ETF에 주문을 내는
금융투자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그런 혐의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사를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11월 21일 날 말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할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없었네. 왜 설명 안 하냐고요. 한 달이나 끌어서 이것도 계속해서 내가 문제 제기하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하니 마지 못해갖고 금감원장은 뒤로 쑥 빠지고 금감원장 보를 시켜서 조사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 11월 28일 날 장 다 끝나고 난 다음 12월 28일 날 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이 뜸한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경제신민경 기자가 12월 4일 날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 펀드 매니저들 하루 종일 따라봤다는 겁니다. 따라다니 봤더니 깜짝 놀라서 세 가지에서 이게 이제 누구를 따라다니냐면은 김남호 타임폴리오 운용 ETF 본부 차장을 동행 취재를 해봤습니다. 타임폴리오 운용이 공매도를 한국 기관 중에서는 가장 크게 치는데요. 관련해서 에코프로 BM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던 7월 당시에 한 달에 10% 가까이 타임폴리오 운용의 사모펀드, 롱숏 펀드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2차 전지 주가는 떨어져야 이 타임폴리오 운용이라는 회사는 좋아지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LP들하고 지금 수시로 시장을 대응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시장을 대응해서 그 LP들 유동성 공급자들이 주문을 낼 때 가격을 걔들한테 얘가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게 이제 아마 뭐 그 미쓰리라든지 같은 이제 뭐 옛날에는 저는 미쓰리 많이 썼거든요. 그 이제 메신저를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메신저 사용하는 그 내용입니다. 한투증권, 이 한투증권이 문제가 많잖아요. 한투증권, 신한증권 계속 얘기하잖아요. 걔들 쪽에 주문 내고 할 때 얘들이 이왕이면은 낮은 가격에 체결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을 들여다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딴소리 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감원장이 금감원에서 사모펀드와 이 LP라는 애들이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사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타임폴리오, 이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타임폴리오 ETF 본부 이 차장이 점심도 LP하고 먹고 세미나 제공도 LP한테 듣고 하루에 대부분 LP와 소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LP 등하고 저녁 업무 미팅도 잡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술도 같이 먹는다는 거죠. 아 이게 지금 기사로 나온 기사로 나온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예. 취재해 보니까 LP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더라 하고 기자가 기사 쓴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폭탄주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LP들이 당연히 이 관련해 갖고 여기 보면은 이 주문을 낼 때 이 웬만하면은 자기들한테 큰 주문을 주는 이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 쪽에 유리하게 내겠습니까? 불리하게 내겠습니까? 유리하게 되겠죠. 유리하게 낼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 LP에 막아라라고 하니 누가 강력 반발했다고요? 금융투자업계가 누구냐? 얘가 금융투자업계라고 타임폴리오 ETF 본부 차장이 금융업계 투자업계라고. 그러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의 편에 서서 MM하고 LP의 공매도를 금지를 해야지 금융투자 업계의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LP하고 MM의 공매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공매도를 유지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박순혁 작가의 집을 압수수색해야 되겠냐고. 그래도 2차 전지 공매도 잔고가 는 건데 예.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공매도가 금지가 됐는데 잔고가 늘 수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집권여당의 처음에 그때 네. 이제 11월 달에 이제 일부러 그 카톡을 노출을 하면서 했던 게 야, 공매도로 우리 선거에서 표 좀 얻어보자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했으면 계속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밀고 가서 네. 표를 얻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180도로 뒤집어 버리면 네. 아니 원래 준다 해놓고 안 주면 더 짜증 나고요. 그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근데 지금 이게 준다고 말만 해놓고 지금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네. 표를 얻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180도로 뒤집어 버리면 네. 아니 원래 준다 해놓고 안 주면 더 짜증 나고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근데 지금 이게 준다고 말만 해놓고 지금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뭐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표를 좀 이제 선거에서 좀 이제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 1월 2일 날 이제 개장할 때 네. 대통령께서 이제 그 여의도 저기 증권거래소 직접 이제 방문하셨더라고요. 네. 하면서 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되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네. 예, 이제 고부 문제인데 그게 이제 25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데 25년부터는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5%인가 25%인가 세금을 네. 뗀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왜 금융투자업계에서 그 법을 갖고 로비를 했냐면 네. 결국은 사모펀드들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사모펀드에 돈을 맡긴 고액재산가들 같은 경우에 이 사모펀드에서 이제 롱숏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면 어떻게 세금 어떻게 내냐? 거기서 나온 세금을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몇 프로 되겠습니까? 40%, 50%, 네, 그렇죠. 60%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법이 바뀌면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되면 20%인가 25%가 했다. 그렇게.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렇구나. 예. 또 그런 개인들은 없던 세금이 생기는 생기는 거고 거고 줄어드는 거고 부자들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예,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분리과세까지 되니까 사모펀드에 주로 가입하는 고액재산가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세법 개정이에요. 또 그런 맥락은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부자 감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융투자 보통 소득세라는 게. 미국 주식에 어차피 세금 있으니까 한국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그냥 놀린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죠. 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 자체가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융투자업계에서 로비하죠. 금융투자업계들이 자기들의 그 사모펀드를 지금 사모펀드 PE 이런 것들이 지금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인간들 쪽수만 많지 너희들 돈 안 되고 사모펀드 이제 크게 맡기 몇 천억씩 몇 조씩 맡기는 이런 이제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만 이제 이런 것들만 이런 분들하고만 잘 가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전 시장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고 난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그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셔갖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환호를 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정부가 11월달에 얘기했던 공매도 관련된 건도 이거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 의지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고 오히려 12월 28일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민주당에서 당력을 직결해갖고 이 통과시킨 법안이잖아요. 법률사항이잖아요. 대통령이 폐지하겠다면 폐지됩니까? 국회를 거쳐야 되나요? 국회를 거쳐야 됩니다. 민주당을 설득해야 된다고요. 아니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금융투자업계 눈치 보면서 못하는데 금융투자업계 그 뒤에 고액재산가들 그런 사람들 눈치 보고 지금 못하는 게 지금 현 정부인데 민주당을 설득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 그 금융투자 소득세를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고 있는데 말뿐인 얘기 아닙니까? 그야말로 말뿐인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 약속한 것부터 지켜라라고 얘기해야죠. 약속한 것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소득세를 갖고 오든 말든 해야 그래야 진정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는 백날 해놓고 하고 있는 것도 좀 지키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My fellow citizens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소수의 특권 카르텔 가진 자들만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를 너네들이 말로써 반박하면 될 텐데 말로써 반박이 안 되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관련해서 이 루머를 퍼뜨리는 이 핀플루언서를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압수수색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뭐가 나오는지. 그렇구나. 근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런 기사를 보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개인분들, 일반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제 무섭겠죠. 네. 이제 평범하신 분들은 무섭겠죠. 이제 네. 나는 평범하지 않으니까. 안 그래도 내가 압수수색 한번 나올 것 같았어요. 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압수해간 핸드폰이 핸드폰을 두 개를 압수해갔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쓰는 핸드폰이고 하나는 이제 옛날에 제가 금양 IR 할 때 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금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를 오면 제가 이제 일일이 그 전화를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 본사로 금양 본사로 전화를 오면은 메모를 해달라. 내가 다시 시간 될 때 전화해서 이제 그 회사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하고 이제 제가 전화하신 분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화 드렸는데 근데 이제 제 휴대폰을 쓰면 제 번호가 노출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사생활이 네.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 거는 목적으로 해서 이제 휴대폰 옛날에 쓰던 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 이제 그냥 뭐 버리진 않고 제가 이제 그 이게 저기 뭐죠 그 서랍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네. 그거 하고 해서 제가 두 개를 이제 핸드폰을 이제 압수를 드렸고요. 압수한 게 아니라 드렸습니다. 예, 소상하게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좀 여쭤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막 뭔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막 뭐 예를 들면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솔직히 막 뭐 털어서 뭐 먼지 안 나는 뭐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이 그렇잖아요. 사실 예. 100% 막 신처럼 순결한 사람은 사실 이게 찾기가 어렵긴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나오면은 뭔가 뭐 트집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나온 거 자체가 이제 휴대폰하고 노트북을 갖고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트집을 잡을 거리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갖고 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거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나올 걸 예상하시는 나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었죠. 언젠가 한번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제가 쓰는 휴대폰이 사실 그 전에 쓰는 휴대폰이 제가 땅바닥에 한번 떨어뜨려 갖고 금이가 있어요. 근데 바꾸려고 하다가 이거 압수수색 나오면 휴대폰 갖고 갈 텐데 싶어 갖고 안 바꾸고 있었고요. 예. 노트북도 그게 제가 한 5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작도 되게 느려지고 이제 뭐 구린 노트북인데 그것도 바꾸려고 하다가 압수수색 될 것 같아 갖고 제가 안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혹시 뭐 결과는 언제 나오고 이런 것도 있나요? 결과 안 나오죠. 결과는 영영 안 나올 겁니다. 네. 찾아서 이제 관련해 갖고 이제 혐의점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흘리겠죠. 이제 흘릴 목적으로 갖고 간 건데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제가 이제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나올 거를 미리 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틀어서 먼지 안 나오는 경우 없지 않냐,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틀어도 먼지가 나오기가 되게 어렵게 힘들게 제가 평소 생활을 되게 담백하고 깔끔하고 투명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마 찾기가 되게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찾기 힘들면은 그렇다고 해갖고 이제 압수수색에서 찾아봤는데 뭐 제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안 나올 거고요. 사실은 이제 금양이나 저에 대한 조사는 2022년 가을부터 있었습니다. 22년 가을 무렵부터 금양 저 회사는 사기 회사다. 저게 지금 이제 뭐 2차전지 사업 한다고 하는데 저거 다 가짜로 이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거다. 이제 하는 루머를 금감원 쪽에서 일부러 많이 퍼뜨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확인한답시고 이제 먼저 처음에는 이 금양에 대한 조사가 먼저 나왔고요. 이제 22년 1월달에 조사가 나왔고 그때 나와서 금양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혐의점을 하나도 발견한 게 없어요. 금양이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는 다 진짜로 했던 거기 때문에 콩고 광산도 실제로 개발한 거고 몽골 광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만드는 것도 당연히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금양에서는 이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해했네, 우리가 잘못했네라고 이제 사실은 손을 털고 나가야 되잖아요.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까요? 안 한다고요. 이게 네. 이 얘네들이 습성이 원래 그렇거든요. 하다가 안 되면 딴 거를 봐요. 그래서 나온 게 부랴부랴 나온 게 겸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저기 1월달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제가 다녔던 넥스테라 투자 1임하고 금양에 이제 그 IR 대행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를 우리가 당연히 제출했겠죠. 그 계약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 계약에 의해서 이제 IR 대행 계약을 한 거다. IR 대행 계약을 한 거니까 나는 넥스테라 소속이지 금양 소속이 아닌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럼 클리어한 건데 네. 그거를 뒤따 흘려갖고는 뭐 또 하고. 그다음에 그때 얘기가 같이 나왔던 게 이제 선행매매 얘기도 같이 있었어요. 사실은 선행매매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찾아보니까 선행매매는 되게 쉽습니다. 계좌만 까보면 되거든요. 내 계좌는 아마 제 계좌, 제 와이프 계좌, 뭐 제 아들, 딸 계좌 다 까봤을 겁니다. 금감원은 언제든지 깔 수 있고 까고 나서도 얘기도 안 해주기 때문에 다 까봤겠죠. 까보니까 없어. 금양을 산 적이 없거든 내가. 내가 주식 산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사에도 나오는 그 계좌밖에 없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주식 사고 있고 갖고 있고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매매도 처음 얘기하다가 이제 선행매매 조사해 보니까 없더라. 박순혁 작가는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 안 하고 넘어가죠.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내부자 정보 이용도 아니고 내부자 정보 제공이라는 제목을 갑자기 갖고 와갖고 그래갖고 압수수색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료 시민들 마이 펠로우 시티즌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그런 형태로 이런 이제 이 권력 기관이 우리 동료 시민들을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제 비도덕하게 그렇게 이제 괴롭힐 때 우리 동료 시민들의 힘을 합쳐갖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대항하고 저항하라고 그래서 My Fellow Citizen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동료 시민들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라고요. 아니 민주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경찰청 갈 때 경찰서 갈 때 무섭지 않은 거. 검찰이 불러서 가도 무섭지 않은 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무섭지 않은 거. 금감원에서 조사가 나와도 무섭지 않은 그게 민주주의고요. 그게 인권이라고요. 정말 다들 좀 정신 좀 차리십시다. 우리 다시 87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제 자기들하고 친한 기자들한테 슬쩍 흘리는 거죠. 이제 제가 주변에서 들을 때는 이제 안 나오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하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예, 방송에 출연시키지 않을 목적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거 한번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출연하기로 돼 있었던 이제 뭐 유튜브는 크게 이제 타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금감원에서 제가 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증권 방송은 그래서 제가 못 나간 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사실은 요번에 이제 입건 관련해서도 이제 압수수색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SBS 출연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이제 압수수색 나오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와서 그거 이제 좀 어렵게 됐다 출연. 딱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딴 거보다는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멘탈 강한 사람이 없을 거다. 멘탈 갑이라고 할 수 있죠. 멘탈 그냥 갑이 아니고요. 내가 멘탈 슈퍼갑입니다. 보니까 그 전기차 세금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 요번에 이제 페더럴 텍스 크레디트 폴 이제 그 전기차 이제 관련해 갖고 쭉 발표됐습니다. 여기 이제 모델이 쭉 나오는데요. 쉐보레의 볼트 EV, 그다음에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아 PHEV가 지금 대상이고요. 포드에서는 이제 에스케이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F150 라이트닝, F150 라이트닝 이제 익스텐드 레인지 배터리하고 스탠다드 레인지 배터리 둘 다 지금 받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PHEV, 그다음에 웸글러 PHEV 뭐 이렇게 돼 있고. 링컨의 이제 이거 뭐죠? 커세요. 커세어네요. 커세어 그랜드 투어링.
이 PHEV고요. 리비안 쪽이 지금 다 받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요 리비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I의 이제 그 원통용 2170이 들어갑니다. 네. 예, 이게 이제 한번 좀 기대해 보실 만하고요. 아로네스 이제 듀얼 라지에 아로네스 쿼드 라지. 그러니까 아로네스가 있고 RNT가 있어요. RNT가 이제 픽업 트럭이고 RNS는 이제 그 RNT 픽업 트럭을 개조한 SUV입니다. 이제 둘 다 잘 팔리고 있고요. 이제 요거 한번 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고, 요거는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 SDI 170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델들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의 모델 3 퍼포먼스, 모델 X 롱 레인지, 모델 Y 올힐 드라이브, 모델 Y 퍼포먼스, 모델 Y 리얼 힐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대상인데,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모델 Y는 지금 3개잖아요. 네. 모델 3는 퍼포먼스만 있어요. 모델 3가 이제 퍼포먼스는 저기에 배터리는 이제 파나소닉의 2170이 들어가고요. 네. 예, 모델 3 이제 그 퍼포먼스 말고 스탠다드는 CATL의 LFP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 CATL LFP 배터리 들어가던 거기에 지금 보조금이 이제 빠져 있는. 진짜 딱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IRA IRA 규정대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총 17종인가? 19종입니다. 19종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43종이었다가 이제 19종으로 대폭 줄은 거고요.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쉐보레 2종, 크라이슬러 1종, 포드 3종, 지프 2종, 링컨 1종, 리비안 5종, 테슬라 5종. 한국 브랜드는 없습니다. 현대차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더 강화돼서 이제 종수가 많이 준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확정된 건 아니고 추가적인 이제 이런 좀 조정, 그러니까 이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 납품받아 갖고 하면은 이게 또 해당이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부품이 들어가서 그 비율 때문에 이 43종에서 이제 19종 넘어갈 때 빠져 있었던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부품 안 쓰고 한국 부품 쓰든지 미국 현지에서 만든 부품을 쓰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여기에 더 이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올라오게 되더라도 아까 테슬라 이제 중국에서 CAT를 팔던 그 LFP는 이제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그렇게 해당되는 이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 IRA를 통해서 이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제 중국 밸류 체인을 배제하는 여기에 이제 24년 들어서 좀 더 강화된 거고, 25년 되면 또 강화되고, 26년 되면 강화되고 이렇게 계속 강화되는 쪽으로 가니까 결론적으로 K 배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장악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현대기아차는 저 강화된 그 광물 배터리 부품 기준 저기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배터리가 없다니까요. 배터리를 계약을 안 했다니까요. 원래 미국에 진출할 때 CAT라고 같이 진출하는 이상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런지 내가 진짜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IRA 통과되고 나서 엎어진 거잖아요. 현대차는 IRA 통과되는 것도 몰랐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빅뱅 폭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K 배터리의 좀 주가, 그 적정 주가 이런 거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26년 적정 주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2일 주가 기준에서 보면은 순위가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니까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화학우선주,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순이고요. 최근에 제가 밸류션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삼양식품이나 그다음에 맨날 한번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모티, 하이브 이제 이런 순으로 이제 쭉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저도 이제 이 순위대로 지금 주식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네 종목, 위에 네 종목 노란색 쳐놓은 이게 이제 제일 상승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듯이 다 비중들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얀색 돼 있는 요 부분은 제가 한 뭐 4%씩, 그 다음에 나온 신소재는 한 2%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그래서 총 100% 갖고 있는 거고요. 대충 한 이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항상 이제 포트폴리오는 5개에서 10개 정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5개에서 10개 중에서도 좀 이제 집중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총 7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4개를 메인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LG엔솔, 나노신소재는 상대적으로 좀 비중은 적게. 왜냐하면 상승 여력이 좀 차이가 나니까.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래는 포스코홀딩스가 더 높지 않았나요?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가 주가 떨어지고 포스코홀딩스는 올라서 그렇습니다. 26년에는 그리고 더 26년은 그대로인데 아, 현 주가가 계속해서 변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했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상승 여력이 더 높았을 거예요. 아. 그때가 아마 에코프로가 한 70만 원 넘었을 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변하면 이게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순위가 바뀌니까 그러면 순위 낮은 것 좀 팔아갖고 순위 높은 거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최근에 또 리밸런싱 하셨어요? 아니요. 최근에 문제 안 없습니다. 하셨어요. 예. 거의 뭐 이대로 거의 갈 것 같습니다. 그 상위 저 4개 종목을 좀 주력으로 지금은 보는 게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에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 예. 아, 에코프로 머티도 좀 갖고 있었잖아요. 네. 한 13만 원 정도에서 그때 이제 팔아갖고. 와, 근데 지금 예. 많이 올랐네요. 예. 팔고 나서 더 많이 올랐어요. 13만 원 팔고 20만 원 된 네. 거니까. 네. 배 아프죠, 나도. 근데 이제 이게 뭐 단기간은 나도 모르는 거니까 네. 이제 이때 당시 한 13만 원 됐을 때 보면은 대략해서 상승 이력이 이제 한 150%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150% 상승 이력이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에코프로 500%, 500% 예, 나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에코프로 모티를 팔아갖고 아마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홀딩스나 좀 더 썼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바꿨는데 이제 바꾸고 나서 지금 사실은 바꾼 이후에 에코프로 모티는 더 올랐고 네. 바꿔서 산 거는 사실 떨어진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어차피 네.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접근하는 게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한 3년 텀을 보고 사실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 이제 버핏이 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10,000원짜리를 뭐 3,000원에 2,000원에 사는 건데 10,000원짜리를 3,000원에 2,000원에 샀는데 사고 나서 2,000원, 3,000원 될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지금 2,000원, 3,000원 되는 이유가 이제 시장이 멍청해서이기 때문인데 시장에 많은 오해와 편견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낮은 가격이 거래되는 건데 그런 오해와 편견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 오해와 편견이 사라질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이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데 시간이 때로는 많이 걸릴 수가 있고 그 이제 걸리는 기간이 길게 봐도 한 3년 정도면 네. 경험적으로 다 되더라 하는 관점에서 제가 3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벌써 해서 바꿨는데 계속 시장이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어서 이게 안 오른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그거는 네.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데일리 한국이라는 이제 그 기사고 저기 신문에 김영문 기자님이 1월 2일 날 쓰신 기사고요. 새해 2차전지 성장통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속 미국만 우뚝 이렇게 제목이 돼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4년이 23년 비해서는 전기차 이제 성장세가 좀 떨어질 거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은 오히려 성장세가 빨라질 거다. 성장세가 이제 되게 우뚝 솟을 거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향배가 K 배터리의 성장세하고는 100%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K 배터리 쪽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올해 100% 성장하고 미국은 성장이 없어요. 네. 그러면 K 배터리한테는 뭐가 좋죠? 중국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반대로 중국이 하나도 성장 안 하고 미국이 100% 성장하면 K 배터리는 좋죠. 논하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올해가 대략 한 20%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는데 네. 그거는 전 세계 글로벌이고 네. 예, 중국하고 유럽이 둔화돼서 그렇고 음. 미국은 오히려 60%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력 시장은 미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한테는 되게 더 좋은 거죠.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나옵니다.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23년에 이제 미국이 대략 한 50% 중반대 정도 성장했어요. 네. 되게 많이 성장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이제 23년 초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성장세가 둔화 떨어진 겁니다. 23년 초에 미국 시장을 전망할 때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50%, 55%밖에 성장 안 했으니까 네. 미국의 성장세가 이제 예상보다는 23년에 덜 나왔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을 하반기에 미쳐서 4, 4분기에 뭐 좀 슬로우하네 뭐 좀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그 영향도 사실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 때문에 그래요. 네. 기존에는 전기차 구매 1년 뒤에 세액공제 형태로 받았는데 24년 1월 1일부터는 구매 시에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23년에 살 사람들이 안 사고 그렇죠. 24년은 2월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작년에 55% 성장한 미국이 올해는 60% 이상 성장할 거다. 와. 더 나올 가능성도 제가 봐서는 많습니다. 있다. 예. 근데 이제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미국 시장의 전기차가 60% 성장한다고 보면 한국의 배터리는 한 100% 성장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지금 절반은 테슬라가 이제 팔리는 건데 테슬라는 미국에서 팔리는 테슬라에는 한국 배터리가 안 들어가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할 텐데 그 성장하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고 네. 다른 메이커들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그림이거든요. 다른 메이커들은 다 한국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60%지만 100%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주로 이 얘기는 이게 대수 기준인데, 네. 올해 팔리는 미국 전기차는 주로 이제 큰 차들, 특히 픽업스럭이 올해 많이 나옵니다. 실버라도, 쉐보레 실버라도가 이제 원래 한 해 한 70만 대 정도, 80만 대 가까이도 팔던 차거든요. 네. 그 차가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모델이 올해 드디어 나왔는데, 거기는 200kWh가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가는 거군요. 3배 들어가요. 3배. 아이오닉 6의 3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수로 보면은 만약에 10% 증가하면은 배터리는 30%가 증가하는 그림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리비안 RNT도 말씀드렸잖아요. 리비안도 올해 생산량을 많이 늘릴 계획이거든요. F15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들이 다 픽업 트럭이에요. RNT는 이제 RNT하고 F150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에 2배가 들어가고요. 쉐보레 실버라도는 3배가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K배터리 올해 성장세가 아주 좀 두드러지는 그림이 나올 거고 이게 25년, 26년 되면 더 빨라집니다. 네. 이 생산 스케줄, 공장 완공 스케줄이 그렇게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좋죠. 예, 여기 이제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이 하신 말씀이 지난해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 전망치는 10% 수준으로 중국, 유럽은 물론 글로벌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역으로 높은 성장성을 갖췄다. 특히 IRA법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의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가 예상된다. 이건 너무너무 장밋빛이에요. 네. 그런데 장밋빛이 아는 이유가 공무원을 열다 쳐놔서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당신네들이 이제 증권사, 이제 금융투자업계,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당국들,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이런 쪽들이 지속 편파적이라고 시민들의 비판을 받는 이유가 공매도 카르텔이 큰 손해 중인 에코프로 BM에 대해 갖고 첫 번째로 이제 에코프로는 리튬 8달러,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35달러 같은 보고서에서 리튬 가격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서별로 차별이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공매도가 쳐서 크게 이제 1조 6천억, 8천억씩 손해봤다고 하는 거니까 8천억 손해보고 있는 에코프로를 추정할 때는 리튬을 8달러를 적용을 하고 포스코홀딩스 추정할 때는 리튬 35달러를 적용을 하니 말이 되냐고 이게.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IRA 우려 이거 얘기할 때 사실은 주로 트럼프는 풍력을 많이 얘기해요. 태양광 풍력을. 네. 근데 이제 IRA 우려하면 항상 얘기하는 건 2차 전지만 얘기하고 태양광 풍력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고 편파적이라는 거고 세 번째로 이제 PR 계산해 보면 PR 112배인 에코프로가 제일 비쌀 때 154만 원일 때 PR이 112였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가 PR 350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 뭐 PR 112도 비싸게 느끼시긴 하지만 일단 PR 112가 비싸다고 하면 네. PR 350은 더 비싸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PR 112는 비싸다. PR 350은 싸다고 얘기하니 이게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3, 4분기 2차전지 실적이 부진했다. 그러니까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논리로 3, 4분기 반도체 장비들 실적이 다 같이 부진했습니다.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고 뭐 이제 관련돼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서 알만한 이제 반도체 장비들 3, 4분기 실적 보십시오. 다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뭐 50%, 70%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면 네. 이제 2차 분기, 3분기 실적 안 좋으니까 팔아라라고 얘기할 거면 3, 4분기에 실적 안 좋았던 반도체 장비도 팔아라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편파적이라는 얘기 듣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디케 여신입니다. 디케 여신이 이제 바로 이 뭐랄까 정의의 여신인데 네. 이 정의의 여신에 가만히 보시면은 눈이 가려져 있어요. 아. 이게 사안에 따라 갖고 이제 불공정하면 안 되고 대상에 관계없이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는 게 이 디케 여신상에 나타난 정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반도체는 계속 좋게 얘기하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편파적이다 당신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신들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이제 사람 시민들을 속이고 있냐 하면 이것만 봐도 나와요. 이게 이제 23년 11월 10일 날 이제 보도된 건데 출연자에게 8,500만 원 받은 혐의로 서울경제TV 전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경제TV에 이제 경제방송에 출연하잖아요. 출연할 때 그 이제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애널리스트 아니고 나는 애널리스트고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애널리스트는 아닌데 우리가 주로 이제 증권 방송에 나오는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애널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의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코스를 밟은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네. 증권 방송에 출연해서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다. 네. 그 사람이 출연하면 출연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돈을 8,500만 원 줬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제작국 간부에 왜 줬냐? 방송 출연 및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배정해달라. 라는 청탁을 하고 그 청탁의 대가로 총 17회에 걸쳐서 합계 8,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이 경제방송 이제 그 서울경제TV 전 제작국장 A 씨가 구속 기소됐다. 이 사람이 8,500 받고 주고 출연한 이유가 있겠죠. 그 정보가 믿으면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 국한된 얘기일까요? 아마 안 그럴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밑에 보시면 부정청탁을 한다. 이게 이제 경찰이 조사해서 이제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이 돈 준 사람이 자기가 직접 고발했어요. 왜요? 여기 나오잖아요. 4월 부정청탁을 한 당사자가 마포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니까. 왜 했냐? 마음에 안 들었나? 예, 마음에 안 들었겠죠. 서울경제TV 국장이. 이 부정청탁한 당사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경찰에서 불송치됐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군요. 예, 과거에 직권은 돈 준 놈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갖고 괜찮고 돈 받은 놈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갖고 그래서 경찰에 가서 고발해 갖고 그 돈 받은 서울경제TV가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런 A 씨에 대해서 저 애널리스트를 저런 거를 언론에서 조사를 해갖고 경찰이 흘려서 실명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죄는 없지만 어차피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돼갖고 이제 저 사람이 죄는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소지가 많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돈 내고 출연하고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저 사람 말할 때는 좀 걸러서 들어야 돼.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알 거잖아요. 네.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제 범죄 사실 좀 유포를 좀 사실 좀 흘려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죠. 경찰도 문제가 많지만 기자도 사실 문제가 많은 거고요. 같은 맥락이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7월 20일 날 기사인데 5억 꿀꺽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매스 리포트 쓰고 본인은 던져.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일부에서 5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그러니까 자기가 리포트를 써요. 쓰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고 그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팔아갖고 5억을 챙겼다는 거니까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증권사 세 곳의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며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2개 종목에 5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8개의 차명 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담당 분야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그동안 썼던 리포트에 대해 갖고 이제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있었던 증권사에 대해서 이 증권사는 애널리스트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하고 있는 증권사니까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는 또 죽어라고 숨긴다고 또 이런 식으로 어씨 이러면서. 근데 뭐 이거 아직 밝혀진 건 아니니까 네. 뭐 오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6월 27일 기사 보면 대충 나와요. 네. 이분이 누군지. 일단 DB금투 애널리스트다. DB금투가 나왔습니다. 네. DB금투 다녔던 DB금융투자 산업분석팀에 소속돼 있었던 어모씨로 추정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직전 직장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 베스트 애널리스트에도 올랐다. 예, 이런 비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래도 그나마 어씨라는 이제 어모씨도 나왔고, 그 다음에 다녔던 증권사도 나오기 때문에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 다음에 DB금투라고 나오니까 이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제 그 구글링이나 이제 네이버링 해보면 나와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심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2020년도에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동일한 수법으로 선행매매한 게 적발이 됐고, 이들은 결국 2021년에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건 네. 이런 거는 얘기해줘도 되잖아요. 누군지. 얘기해야 그래야지 이 사람이 형을 다 살고 나와들어도 관련 유관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이제 업력이 있고 하니 내가 좀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이 얘기하는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앞건 이제 어씨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혐의만 받고 있고 구속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나 싶은 생각도 사실 조금 들긴 해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이 밑에 거는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최종적인 이 판단을 받아서 징역을 3년, 1년 6개월까지 확정돼서 형을 산 사람들이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금감원 특사경이 진짜 이게 이름 알리는 거를 지한테 마음에 안 드는 배터리 아저씨는 이제 뭐 우리가 쟤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만 갖고도 막 흘려버리고 뭐 증거를 잡은 것도 아니야. 그냥 막 흘려버리고 네. 반면에 이제 이런 애들은 다 이름 숨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하니 당신들이 편파적이라고 욕먹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선거에서 이 유권자들이 투표로 심판을 한다고요. 지금도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생각 잘 하십시오, 진짜.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장애 하시는 분들한테 수많은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뇌를 의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 각종 전문가들은 아까 제가 사례를 쭉 보여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홀려서 자기네 카르텔에 배를 불리기 위해서 꼴랑 10만 원, 20만 원 받고 혹은 직접 돈 8,500만 원 줘가면서 그러면서 증권 방송에 나와서 거짓 정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 당연히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그래야 이 험한 주식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 SBS 8시 뉴스에 이제 네. 배터리 아저씨를 이제 사칭을 해서 네. 이제 거기 피해 보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8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런 거 속냐고 내가 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일체 이 리딩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고요. 나 그런 거 싫어한다고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거 싫다고요. 내가 소통하기 싫어갖고 국회의원도 탈 수 있는데 지금 안 한 사람이잖아요.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요. 제발 좀 속지 마시고 그 자꾸 하시는 분들이 쉽게 돈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는 머리로 생각하기 싫으니까 내 뇌를 누구한테 위탁해서 쉽게 돈 벌고 싶으니까 자꾸 거기 관심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셔갖고 제가 이제 그래서 어스하고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클래스 강좌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들여갖고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래서 스스로 자꾸 독립할 생각을 하셔야지.
찍어주는 거 사서 그냥 쉽게 돈 벌 생각 자꾸 하시니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가 그만큼 후진화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경제 8,500만 원 이제 내고 출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라든지 각종 불법 리딩방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속에서 그 유튜브 광고 이런 걸 통해서 뭐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창궐 하는데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는 거하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부디 스스로 공부해서 내 실력을 길러서 내가 내 능력으로 주식을 직접 이제 이게 선택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좀 그런 좀 힘을 기르는 이제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끝으로요. 예. 구체적인 질문 하나만 좀 예. 드려볼게요. 만약에 그 2024년 청룡해를 맞아서 지금 한 여윳돈 1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요 4개 노란색 네. 4개로 이제 각각 나눠갖고 이제 2,500씩 4개를 사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예.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